당신도 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오늘의 몸신의 탄생이 만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몸신의 탄생 정은아입니다. 유민상입니다. 꼬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고 믿을만한 특급 건강법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나와 계시죠? 네, 이름하여 몸신 메이커스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프로젝트를 저희가 함께 해보겠는데요. 오늘 프로젝트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에 올려진 게시물 숫자가 무려 8만 개.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이제 뜨거운 그런 관심사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혹시 다이어트, 근데 요즘 핫하다.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했기 때문에 몸신의 탄생을 보고서 혹시 급진급바 다이어트라던가 우리 그 지난주에 했던 텔로미어 관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뜨지 않았을까? 우리 몸신의 탄생의 위력으로? 그래요? 저탄고지. 저탄고지, 그건 항상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 중에 혹시 있습니까? 네, 정답! 네. 오늘 프로젝트를 준비하신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오늘 준비하신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김명배 선생님께서.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도 최근 식음료 시장까지 바꾸게 만든 건강 키워드는 바로 혈당 다이어트입니다. 혈당 다이어트입니다. 그렇지. 네. 일당. 최근 다이어트의 가장 큰 키워드가 바로 혈당을 조절하는 건데요.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한 오늘 프로젝트는 혈당을 쏙 잡아 뱃살이 쏙 빠지는 3주 쏙당 다이어트입니다. 속당 다이어트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혈당 쏙, 뱃살 쏙, 3주 쏙당 다이어트. 그러니까 쏙당 다이어트라고 하니까 이것부터 시작하고 제가 들어가야 될 것 뭘요? 같은데 3주 쏙당 다이어트 따라했는데 살이 안 빠지면 볼에는 너무 똑당해. 너무너무 똑당.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말이죠, 오늘 두 분부터가 오늘 저기 김영배 선생님 나온 이후부터 갑자기 귀여움과 여러 가지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에 네. 거기서 살이 벌써 쫙 빠지는 느낌입니다. 전자 민상이야말로 똑당해. 진짜 속상하다. 진짜 속상해.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선생님? 네, 쏙당하지 않게 뱃살 빼기 가능합니다. 네. 특히 곧 여름이잖아요. 맞아요. 쏙당 다이어트는 당뇨가 있건 없건 이런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데요. 1번, 이것저것 해봐도 살이 잘 안 빠진다 하는 분들. 2번, 네. 또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해도 늘 피곤하고 힘들어서 운동은커녕 꼼짝하기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 네. 3번, 먹는 양이 많지 않고 특별히 과식하지 않는데도 한 번 찌는 뱃살이 영 안 빠진다 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다이어트 실패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이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3주 쏙당 다이어트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다 해당되는 1, 2, 3번이 아니라 진짜 다. 이게 다 혈당의 문제였던 건가요? 혹시 뭐 해양사항? 뭐 어떤 게 안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다 해당되죠? 다 해당되죠. 그렇죠. 네, 뭐 가만히 있는 것도 안 마찬가지고. 빠지고 쪄도 뭐. 네. 근데 저는 특히 너무 피곤해요. 그냥 매일매일 피곤에 쪄들어 살아요, 계속. 아, 피곤해. 근데 에너지가 있어야지 운동을 해서 살을 빼는데 뱃살도 넣는데 피곤해가지고 에너지가 운동까지 하면 큰일 없는데 나겠죠. 근데 이거는 하면 에너지가 없어도 따라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 에너지가 생기는 거. 뭐 네, 이런 생기는 거 건가? 아닐까요? 예. 네. 실루엣 씨 지금 너무 이뻐요. 날씬하신데? 체구가 작아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살들이 가득합니다. 얼굴만 봐서는 진짜. 먹은 양도 많지 않은데 혈당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혈당도 작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다이어트가 할 수 있는 역대급 지금 기대돼요. 그럼 한번 주세요. 자, 과연 오늘의 속당 다이어트를 통해서 3주간 어떤 변화를 저희가 만나게 될지 궁금한데요. 도전자분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빠지지 않는 뱃살과 늘 피곤한 몸 때문에 3주 쏙당 다이어트에 도전한 48세 이도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실루엣 씨 지금 너무 이뻐요. 옆모습만 잠깐 나왔는데 날씬하고 머리. 네. 아니, 그렇기도 하고 이런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그렇게 빼야 될 살이 많이 없으신 분 같은 그런 목소리에서 목소리로 구분이 가세요? 자,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민상입니다. 빼야 되나요? 굵긴 하네요. 오늘 몸신의 탄생에 특별히 신청해 주신 까닭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네. 3가지 유형에 다 제가 해당돼요. 제가 전형적인 마른 비만 유형이라서 팔과 허벅
허벅지, 뱃살 이런 데 좀 살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조금만 하면 뱃살도 빠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먹은 양도 많지 않은데 밥 먹고 나면 혈당이 좀 잘 오르고요. 또 늘 피곤해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인지 살도 잘 안 빠져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당 다이어트가 어떻게 보면 딱 맞는 그거 방법이네. 이거 혹시 지금 당뇨가 있다거나 그러신 거 있으세요? 당뇨 진단은 받지 않았고요. 대신 공복 혈당이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빵이나 과자를 좀 먹으면 그게 혈당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식후 혈당이 180이 넘을 때도 있었어요. 180이 넘을 때도 있었어요. 살 안 빠지는 게 이것 때문인가 싶기도 해서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은 그러니까 속당 다이어트 케이스가 딱 이런 분이라고 하셨는데 딱 그 케이스예요. 그렇죠? 맞아요. 도전자분은 현재 당뇨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먹으면 혈당이 쉽게 올라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속당 다이어트가 왜 필요한지 도전자분의 일상 관찰을 보면서 한 가지씩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혈당만 내리는 것도 정말 큰 과제인데 맞아요. 뱃살 쏙이 되면서 다이어트가 된다. 예, 최고죠. 3주면 된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전자의 일상 한번 관찰해 보실까요? 도전자? 아닌데 아까 목소리는 좀 더 젊으신 머리가, 분이었는데 혈압을 쭉 재시네. 맞아. 혈압 있는 사람 저런 거 하라 그래요, 선생님이. 꼼꼼하게 기록을 하시고 안녕하세요. 저 53년생 73세 그 목소리가 김영희입니다. 어머님 너무 고우시네요. 임신의 탄생 신청하게 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아니고요. 어이? 우리 딸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고우시다. 진짜 특별한 경우 보통은 따님이 어머님 신청을 하시는데 그러네요. 어머, 근데 따님이 너무 날씬하신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올해 48세로 이도혜라고 합니다. 동안이시네요. 되게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도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보기에는 이렇게 좀 얼굴도 작고 마르게 보이는데 관리를 안 해갖고 많이 뚱뚱해졌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야. 이분이세요? 어머니죠? 진짜 그렇게 안 보인다. 아, 얼굴만 봐서는 진짜. 진짜. 제가 보기에는 얼굴이 작고 그래서 몸이 체구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 벗어보면 어마어마한 살들이 여기에 가득합니다. 근데 저 공감대 있어요. 저 펑퍼짐한 옷들. 오, 진짜 예쁘시다. 진짜 아름다우셔요. 오, 날씬하다. 딱 붙네. 저런 거. 야. 이거 85.2. 이렇게 보이지 않으셨는데 배둘레가 조금만 더 가면 ET형이라고 하죠. 아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체중은 이제 61점. 난 저런 거 해본 적 없어. 와. 살찌는 것도 문제지만 당 수치가 너무 많이 이게 나오는 당이 거예요. 우리 친정 쪽으로 좀 그러면 있어요. 혈당 쪽. 거의 걸리는데. 유전이라고 하니까 걱정되죠. 몸신 메이커스 여러분, 혈당 잡고 살 빠지게 도와주세요. 도와드릴까요? 냉. 근데 그렇게 뭐 그런 거 드실 것 같지도 않은데. 대단한 거 당 있는 거 드시지 않을 것 같은데. 역시나 제 크기가 있으시구나 보구나. 공복 혈당 100. 아직은 공복이 나쁘지 않으시네요. 네. 그거 확인하시고 바로 빵. 근데 빵이 진짜 간단하잖아요. 솔직히 뭐. 네. 수일 아침. 커피에 딱 괜찮아요. 그냥 커피에다가 왜 너무너무 일상적인 광경이죠. 정말 작게 먹는데 왜. 근데 너무 작게 먹는데 그 계란 후라이도 없고 그래요. 베이컨도 하나 없고 그 소시지. 정도도 안 된다고 하지 말아도 제발. 그 블랙 커피에. 괜찮은 거죠? 3분이 많이 남았네. 큰일 났네 아까워서. 빵 3분의 1 먹고 누운 것까지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좀 누워있어. 거예요? 아니죠? 괜찮죠? 안 올라올 거야.
아침은 먹었니? 먹었어. 뭘로 먹었냐? 빵. 그거 빵 먹고 또 바로 푹 누워있어?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 얼마 안 먹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일어나라 밥 먹자.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분이죠. 밥이 냉장고에 요즘 뭐 다 또 저렇게 네. 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소분해서 저거는 뭐 알뜰하게 잘 하는 거 아닙니까? 편하게 또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매번 보온밥에 먹는 게 너무 2, 3일 하면은 막 붓고 이러니까는 맞아. 그렇게 데워서 먹으면 바로 한 것처럼 맛있으니 그렇게 먹게 됐는데 에이. 알고 보니 또 그게 혈당 관리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먹고 있어요. 오, 오, 그런 얘기 있어? 나 이것도 몰랐네. 오케이, 집에 가서 얼려야겠다. 이걸 또 밥을 따로 짓네. 굳이 쌀밥을 드시네요. 9번 지어서 이번에 소분이 한국어 정도 되잖아. 맛있게 됐다. 잘 드시네. 너무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신밥을 먹을 거니? 엄마처럼 이렇게 이제 이 밥을 좀 따라서 좀 그렇지, 잡밥을 기왕에. 먹자. 제일 맛있어. 응?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 야채도 좀 많이 먹고 이렇게 해서 잘 건강 관리하자. 알아서 먹을게요. 정제된 흰쌀밥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2시간. 후에. 거의 숙제처럼 하시네. 배버릇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재지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한식 밥상. 평범하게 드셨는데. 혈당이 왜 이렇게 높아? 신밥 먹고 과자 종류 이렇게 맨날 노다지 먹으니 혈당이 안 오르냐? 어? 좀 조리 좀 해라. 건강을 위해서.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더 건강한 줄 아유, 알겠어요. 정말 어머니 스트레스라고 하면 안 되죠. 어머니 어머니가 너무 얘기하잖아요. 내가 듣는 것 같아서 그래요. 나 스트레스 받아가 자꾸 먹는 거 갖고 뭐라 그래요. 같이 사시나? 아니 근데 어머님은 73세라고 하셨는데 정말 피부도 좋으시고 건강하시잖아요. 그 공복 혈당이 사실은 100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안심을 나쁘지 않다. 하고 안정권. 확인한 다음에는 네. 그래도 좀 저렇게 혈당을 제거하다 보면 식사 신경 써서 하기 마련인데 또 쌀밥에 일반적으로 근데 많이 안 드셨어요. 빵도 아까 3분의 1밖에 안 드셨죠. 밥도 보면 그렇게 많이 드신 것도 아니야. 그냥 3분의 2 공기 정도? 예. 이렇게 또 적극 옹호해 주시는 우리 유민상 씨도 있고요. 저는 도전자 편입니다. 도전자님 평상시 이런 패턴으로 생활하시고 식사를 하세요? 아침 혈당은 크게 피곤하지 않으면 100 정도거든요. 네. 근데 높지 않아서 안심하고 빵 같은 걸 조금 먹는 편인데 진짜 조금 드셨어요. 네,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으면 식후 혈당이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는 낮에는 직장을 다녀서 사무직에서 일하고요. 오후에는 또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서 먹고 바로 눕고 했더니 유독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쉬는 날은 당연히 그렇게 쉬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거 아까 네. 밥 얼려 먹는 거, 냉동해놨다 먹는 게 혈당에 좋다는 얘기 나 처음 들어봤거든요. 나도 처음 들어봤어. 그거 맞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좀 알려주시면. 과연 도전자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저희가 하나하나 알아야지 또 솔루션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도전자분은 평상시 아침 혈당이 100에서 104 정도라면 딱 안심하기 쉬운 혈당 수치입니다. 네. 근데 아직 약을 먹거나 당뇨는 아닌데 정상의 선을 살짝 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미 이렇게 선을 넘는 경우엔 먹는 양이 적어도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금세 배가 고파지는 식사를 하고 있고요. 혈당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른 혈당이 근육이 아니라 뱃살로 잉여 지방이 쌓이는 형태가 됩니다. 빵은 그렇다 쳐도 이게 밥이 흰 쌀밥인데 냉동밥 그게 또 아까 다이어트 도움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이거 식후에 혈당이 높으면 이거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좀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네. 냉동밥, 찬밥으로 해서 다이어트에 도움된다. 요거 팩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네. 이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할 때 이 밥을 냉장고나 이 냉동고에 넣어서 찬밥으로 만들었다가 해동해서 돌리면 이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도 조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찬밥으로 만들면 같은 곡물이어도 저항 전분이라고 해서 이 소화가 천천히
천천히 이루어지도록 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되는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하지만 아무리 뭐 저항 전분이 생긴다고 해도 백미를 차갑게 해서 드시는 건 이 저항 전분이 아주 조금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당 대사 차이도 있긴 해서 이 혈당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 백미를 얼리는 것보다 저항 전분이 훨씬 더 많은 건강한 잡곡들을 따뜻하게 드시는 게 훨씬 더 혈당도 덜 오르게 하고 살 빼는 데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속단 다이어트에서 알려주실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백미를 찬밥으로 그렇지. 먹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긴 있다. 아. 알려주신다 이거죠.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지 뭘까? 예. 자, 공복 혈당, 식후 혈당 지금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어쨌든 뭐 선을 그게 넘는 정도라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당 관리도 이제 필요하다 이 말씀은 하셨습니다.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다른 수치들도 이제 결과를 알게 됐죠. 네, 도전자분의 혈액 검사 결과 화면 보시죠. 네, 공복 혈당은 104, 100보다 조금 높은 공복 혈당 장애라고 보면 되고요. 2, 3개월 평균 혈당 조절 상태를 알려주는 당화 혈색소도 5.7로 딱 정상에 걸쳐 있습니다. 네, 기준을 그래도 넘어섰네요. 어쨌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정상 수치 이상으로 측정됐고 213. 네. 간 기능 검사에서도 정상 수치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서 이미 간에도 무리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당이 그러니까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간도 우리 몸의 당 조절에 중요한 장기인데요. 간은 우리 몸속에서 일종의 냉장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간이라는 냉장고에서 당을 꺼내 쓰고 또 필요 없을 때는 이 간에다가 당을 저장해 놓는데요. 하지만 이 필요 이상으로 당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당 조절이 되지 않아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간에 부담이 가중돼서 간 해독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 피로함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살이 그렇게 찐 분도 아니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보기에는 또 먹는 것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 그래서 괜찮다 싶었는데 뭐 문제가 있지 싶었는데 간 수치가 아까도 보니까 엄청나게 높더라고. 요거 진짜 간이 진짜 누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안 좋으면 많이 위험하다라는 거를 보고 나니까 이분도 속당 다이어트가 필요하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부터 이제 걸리는 게 그 식사하는 것도 있었지만 분명히 요거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꼭 집어주실 거다라고 했던 게 그 드시자마자 이제 눕는 거 소파에 편안히. 예. 물론 뭐 진짜요? 소파는 그러라고 있는 걸 수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우라고? 아니 먹으면 누워야 소화된다고 나 들은 것 같은데 어디서 의사 선생님은 좀 너무 움직이지 말고 아이고, 잠깐 아이고. 쉬어라 뭐 이렇게.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니요. 네. 자, 그 밖에 또 어떤 모습으로 지내시는지 이제 보면서 또 한번 문제를 찾아볼까요? 네. 운동 좀 나갈래냐?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엄마. 내일 할게. 어머니랑 정말 그럼 엄마 혼자 갔다 따님이 오냐? 달라요. 다음에 할게. 아유, 걱정이다. 저건 다 그런데. 예. 그냥 눕지 않고 과자를 함께 누우셨어요. 신밥만 먹고 어떻게 누워서 이렇게 있니? 좀 운동 좀 나가자. 어? 이제 살 뺄게. 그럼 엄마 산책 갔다 올게. 어머니 산책 나가시고 갔다 와. 따님은 눕고. 야, 이거 참. 아니면 근데 바쁘다 그러셨잖아요. 일을 평상시에 맞아, 많이 투잡 하니까. 투잡. 쉬는 날은 좀. 와, 누가 봐도 운동 나가시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니에요. 네, 복장부터가. 아, 야, 멋지다. 오늘 패션 센스가. 나도 좀. 저게 꿀잠이고 저게 주말이지. 맞아. 걷고 이제 밖에 그 운동기구 있는 거 그런 것도 좀 자전거도 좀 타고 이것저것 다 하기는 조금씩 다 해요. 긴 시간은 안 해도. 도희님 운동 하시는 거 있으세요? 숨쉬기요. 나도 그 운동. 전혀 안 하고 있어. 전혀. 이전보다 말랐을 때는 배부르면 못 누웠거든요. 근데 살이 찌고 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미 엎어져 있고 이미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관리는 알아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혈액순환 안 되고 약간 잘 붓고 손끝이 여기가 저리고 손목도 많이 아프고
빠지고 아유, 체하면은 4, 5일 가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살은 또 그게 안 빠지더라고요. 체했는데도. 또 체크. 또 이게 어쨌든 계속 앉아 계시네요. 우와 팬트리. 우와 팬트리. 우와. 야 이건 정말 아 든든하다. 기록적이다 이건. 찐이다, 와. 찐. 와 든든하다. 야, 와 라면 하체 라면. 어쩜 저렇게 종류별로 다 아니 이렇게. 나는 새로운 날. 어머 맛있겠다. 지금 어머님 아직 들어오시기 전인 거잖아요. 와 라면. 김치의 라면에. 계란을 안 풀었어. 와 찐이다. 설마 오늘 하루 야, 잠깐 한번 해보신 거겠죠? 주말에 먹는 거잖아요. 주말에 한번 라면. 와. 그렇지, 국물 먹어줘야 돼요. 국물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하. 아유 유난히도 이렇게 저기 건강 관리에 무심한 딸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또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 어머님이 계셨어요. 완전 이, 극강이야. 이 조화와 부조화 이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렸어. 네. 그 잠의 질은 어떤가요? 평상시 숙명도는 힘든 상황이에요. 늦게 자는 데다가 잘 때도 좀 많이 뒤척이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좀 뒤척이고 그래서 아침에도 늘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 심리로 휴일에 몰아서 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수면의 질까지 좀 떨어져 있다. 네. 자, 뭐 여기까지 또 관찰을 하셨는데. 네. 전형적인 만성 피로의 형태로 이런 분은 혈당이 쉽게 높아져서 다이어트를 해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이 많고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건 내 몸이 상시 스트레스 상태로 있는 거고요. 이런 스트레스는 혈당을 쉽게 올라가게 만듭니다. 실제로 도전자분이 프로젝트 전 일상 관찰에서 공복 혈당이 100대로 그닥 높지 않았는데 공복 일주인데 중간중간 한 번씩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날은 여지없이 전날 잠을 못 잔 날입니다. 와. 질 나쁜 수면은 혈당을 높이고 비만을 불러오는데요.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 공복 상태가 유지되면서 혈당은 낮아지고 췌장은 필요 없는 인슐린 분비를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뇌가 휴식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여 아침 공복 혈당이 상승하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패턴은 도전자분이 알고 계셨나요? 저도 계속 혈당 측정한 게 아니라서요 몰랐는데 엄마가 이제 가끔 하시니까 저도 몸도 안 좋고 찌뿌둥해서 이거를 이제 프로젝트 하기 전에 혈당 측정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침 혈당이 높은 날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날 제가 카페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잠을 좀 못 잔 날이었어요. 이렇게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몸도 더욱더 또 피곤해진다. 이건 또 함께 다이어트. 살이 계속 찌기만 하고 빠지지 않는다. 순환. 이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럼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은 피곤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데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을 상승시키고 높아진 혈당은 지방 생성을 촉진시켜서 지방이 더 쌓이게 되고 더 살이 찌기 쉽게 되는 거죠. 게다가 대부분 사람들은 피곤하면 어떻게 하죠? 소파, 그렇죠. 소파에 누워서 누워야죠. 좀 소파에 누워서 좀 부족한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동안 먹은 게 당으로 분해되지 않고 지방으로 쌓이면서 그 때문에 더 피로나 염증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거죠. 음식을 드시고 나서 바로 눕는 행위 이것만 좀 바꾸셔도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어디서 그 살 빼준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약간 쉬어야 이게 지도 움직인다 얘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네. 아니 무슨 얘기예요? 아, 우리 세계에서는 도는 얘기가 있어요. 얘가 움직일 수 있게 내가 쉬라 그랬단 말이야. 네. 아니, 운동을 하고 조금 쉬면 훨씬 더 밥 좋다라고 하는 먹고 거. 바로 움직이면 막 올라온단 말이야. 무섭게 올라와서 안 돼.
아닌 거예요. 네, 이제 우리 몸에서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 바로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마친 다음에 바로 눕고 이제 거기다가 당이 높은 간식까지 드시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치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먹고 그럼 바로 밥상 캐치우고 바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이제 너무 또 바로 하시게 되면 이제 또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10분, 15분 정도 있다가 이제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 보람이 있네요. 유민상 씨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된다는 걸 오늘에서 이제 알게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5분만 놓게. 자, 도전자분. 네. 그래서 실제로 솔루션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의 이 생활 패턴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셨던 거죠. 쏙당 다이어트를 할 때 무리하지 말고 잠도 잘 자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쏙당 다이어트 기간 동안 제 몸에 좋은 걸 먹었고요. 먹고 나서 눕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고 하루 10,000보 정도 걷기를 했습니다. 오, 그랬더니 막 안 피곤해요? 움직일만 하셨어요? 처음엔 제대로 챙겨 먹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산책하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피로감도 없고 무엇보다 살이 빠지니까 더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일주일 안에 살이 빠졌어요? 네. 빠졌대요. 왜? 그 정도예요? 허리 라인이 우선 보였고요. 뱃살이 쏙 들어갔어요. 역대급진 기대돼요, 지금. 너무 기대 수치가 확 올라갔어요, 지금. 야, 네. 이걸 신청하신 어머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네. 예. 자, 그러면 3주 쏙당 다이어트 어떻게 실천을 하셨는지 그 솔루션 실천하는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도현님 보시면 체중은 지금 61.9kg. 다른 건 다 표준 범위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체지방이 조금 표준 이상이시네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살쪄 보이지 않는데 속은 이제 뚱뚱한 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지방들을 잘 없애시면 당뇨 수치도 같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른 비만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네. 마른 비만. 네. 날씬한 친구 중에 혈압 높은 친구도 많고. 맞아요. 오늘은 혈당도 잡고 다이어트도 할 수 있는 식전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댁에 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재료들로만 준비했고요. 네. 총 5가지세요. 네. 치커리 뿌리, 그리고 용안육, 황기, 여주, 감초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먼저 이 치커리 뿌리는 제가 이눌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선정을 했는데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데 되게 좋은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과일을 말린 걸로 한약재 중에 하나예요. 용안육이라고 하고 불면증인 분들 있죠. 네, 자려고 못 자요. 그다음에 이 세 번째는 황기입니다. 네. 황기는 이제 대표적인 우리 기력을 보호하는 한약재 중에 하나고 이 황기에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지방의 분해를 촉진한다는 작용이 많다고 해요. 우리 다음으로 식전차 만드는 순서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을 끓이실 거예요. 물을 2리터 정도 먼저 냄비에 넣을게요. 많이 끓이네. 이렇게 자, 잡아드릴게요. 아유, 하시네. 왜 김영배 쌤에게 다음에 다들 이제 저렇게 면보를 신경을 준비한 어쩔 수 재료를 10g씩 한 곳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돌려서 묶어주시면 되세요. 물이 끓으면 여기 이제 끓은 상태일 때 면포를 넣고 끓이면 한 15분 1.5리터로 정도 물을 내나? 끓이시면 되세요. 그러면 차 양이 꽤 되네요, 한 번에. 그래, 한 1.5리터 맛있을 되겠어. 것 드디어 같아. 식전차가 완성되었고요. 한 번 드실 때 100ml 정도씩 먹으면 적당하세요. 작은 양이네. 맛있겠다. 따뜻하니. 고소할 것 같아. 되게 고소하네요. 고소하죠. 네, 고소한데요. 치커리 뿌리가 그럼 고소한가 이거는 봐요. 식전 언제 먹어야 돼요? 이거는 식전 한 10분 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0분 전에. 네.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끓여놓고 냉장 보관하셨다가 꺼내서 드시면 되세요. 그냥 차가운 상태에서 드셔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충분하겠네요. 네, 맞아요. 네. 만드는 건 간단해서 좋네요. 그냥 끓이면 끝. 난 저런 게 좋긴 한데. 그리고 마시는 건 덜 귀찮잖아요. 해놓은 거 마시는 거. 냉장고에 물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또 시크릿 솔루션. 성공했을까? 다 살이 빠지셨다고 했는데. 솔루션
솔루션 가운데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건가요? 속당차를 보여주셨는데 포함해서 솔루션 전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혈당을 안정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삼시세끼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 건데요. 이때 뭘 먹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먼저 삼시세끼 식사 전에 혈당을 쏙 빼고 살을 쏙 빼주는 도움을 주는 쏙당차를 마시게 했고요. 식사에서 백미 냉동밥을 혈당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시크릿 솔루션으로 바꿔주었고요. 여기에 단백질과 채소를 곁들여서 건강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식후에 가볍게 걷기를 함께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식전에 먹는 그 쏙당차 한번 진짜 마셔보고 싶어요. 그렇죠. 저는. 그리고 속당차 말고는 앞에 내용은 사실 어느 선생님이든지 다이어트 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었는데 그렇죠. 이 속당차가 궁금하네요. 속당차 그럼 한번 주세요. 아까 고소하다고 하셨는데. 뭐 바로 먹어봅시다. 한번 마셔볼까요? 네. 좋습니다. 속당차가 저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냥 일반 보리차 색깔 같아요. 이게 따뜻해. 냄새가 너무 고소. 좋은 냄새 나는데? 냄새 왜 이렇게 좋아? 너무 좋아. 쓴내가 안 나네. 조금 쓰긴 해. 어떤 쌉싸름한 맛이 있긴 한데 어쨌든 코로 고소하고 그런 향이 먼저 올라오니까 기분 정말 좋죠. 코는 진짜 고소해. 나 많이 쓰면 쓰다고 할 거야. 솔직한. 고소하고 단맛이 왔다가 끝이 딱 깔끔하게. 쌉싸하게. 뒤에가 좀 쌉쌀하구나. 그럼 도전자님 이거 드시고 잘 주무셨어요? 처음에는 건강해지고 또 추천해 주셔서 구수한 맛의 물을 마신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마시다 보니까 뭐 몇 시에 잤는지 기억도 안 나고 다음날 꿀잠 잔 느낌이 딱 나서 예, 너무 잘 잤고 또 덕분에 살도 점점 빠지니까 좋더라고요. 이야, 그거 알죠? 아까 보시면 여기 윗배는 사실 없었어요. 이 아래 뱃살만 살짝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아래 뱃살만 빠져도 너무 이뻐졌을 것 같아서 나 저 있을까? 기대돼. 아주 정확하게 타겟을 잡으셨는데 그 아랫배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네. 3주간의 프로젝트 이미 시작하면서 잠도 잘 주무시고 뭔가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다라고 하는데 그 결과 이제 볼 시간이 됐습니다.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몸새! 기대된다. 기대된다. 잠깐만! 동생 아니에요? 동생이나 조카분 아니에요? 네? 야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와. 초면에 죄송한데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아기가 있다고요? 완전히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진짜 같은 분 맞아? 그러니까 허리 라인이 생겼어요 하더니 여기를 꽉 졸라매고 나오거든요. 와. 그럴 수 와. 거예요, 진짜. 우리 산뜻하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리즈 시절로 회계한 이도혜입니다. 이야, 아까 반갑습니다. 그분 맞죠? 지금 말이죠? 예. 여기 제가 도전자고 이렇게 세 명이 연예인 같아요. 제가 도전자로 왔고 안녕하세요. 달라지고 싶은 유민상입니다. 이 세 분이 연예인이에요. 요즘에 거울 볼 때마다 신나실 것 같아요. 저보다도 주변에서 놀라세요. 맞아. 네. 그럴 것 같아. 저기 낯설다고. 어머. 아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네네, 맞아요. 야 이게 되네요. 네. 너무 놀랐습니다. 네. 와, 이런 원피스 진짜 날씬하지 않으면 못 입거든요. 이 샤랄라 그래, 샤랄라 그럼요. 다. 자신감이 이제 싹 올라가셨는데 도전자님께서 느끼시기는 어떤 변화가 제일 있었는지 궁금해요. 우선 제가 그 통으로 든 옷만 입고 다녔어요. 통바지, 아까 그래 화면에. 넓은 티, 그래, 아까 저도 그런 있어요. 레깅스 입고 예, 예. 그냥 얼굴만 보이고 이렇게 네, 툭 여기는 아예 가리는. 네. 근데 이제는 허리가 좀 라인이 보이는 그리고 청바지도 입게 되고 더 중요한 건 옛날에 그 처박아뒀던 옛날 옷들을 다 꺼냈습니다. 와, 많이 빠지셨나 보다. 대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길래 이게 가능해졌을까? 말이 안 되는데 진짜. 3주 쏙당 뱃살 쏙 혈당 쏙 그래 쏙당 다이어트인데 그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 처음. 결과 안 봐도 이미 왜냐면 왜냐면 덮여 있었기 때문에 네. 금바디를 봐야지 알 수 있어. 그래 알겠어요. 결과 보여주세요. 오, 이게 없었어. 오. 아랫배 그니까. 야, 아랫배. 없었어. 오. 아랫배 그니까. 야.
요둘레를 봐야 돼요. 이게 확연히 들어가네. 보실까요? 허리둘레가 3주 전에는 85.2cm에서 그렇죠? 자, 달라진 허리둘레 77.4. 그러면 7.8cm가 3인치. 3인치가 와. 7.8cm가 3인치. 3인치가 와. 그럼 이만큼인데? 그러면 다 허리에서 다 복부에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괜찮으니까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군살 같은 것들이 그냥 쏙 빠진 거네. 자, 그러면 솔루션 전에 도전자분이 이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첫째도 솔루션 전에 도전자분이 이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첫째도 저도 펑퍼짐한 것만 입게 돼요. 지금 후회요? 진짜 위에 라인은 딱 좋으신데 나 어떡해. 몇 킬로 빠진 거야? 3주 만에 몇 킬로? 57.5kg. 지금 3주성 4.4 그냥 빠진 거예요? 4.4kg. 몇 이게 킬로 빠진 거야? 3주 만에 몇 킬로? 57.5kg. 지금 3주성 4.4 그냥 빠진 거예요? 4.4kg. 와. 예. 혹시 그 촬영 이후에 오늘까지도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계속 몸이 좀 달라지던가요? 계속 그 식을 네, 했거든요. 했더니? 그랬더니 빠졌죠? 얼마나? 오늘 지금 56.1입니다. 오늘 지금 56.1입니다. 56점이? 그럼 총 얼마 빠진 거야? 4주 동안? 총 5.8kg이 빠졌습니다. 와. 아니 56이면은 너무 날씬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 진짜로. 아유, 이거는 뭐 어떤 분에게는 꿈의 몸무게인 거죠. 근데 와. 지금 이 몸무게가 딱 되셨고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숫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뱃살을 빼게 하는 뱃살 뺀 건 확인했고요. 그렇죠. 혈당 문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배 선생님 정리해 주실까요? 네. 화면 보여주시죠. 먼저 공복 혈당은 저희 프로젝트 시작 전에 104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100이면 되는데 와. 네, 역시. 90까지 떨어지셨고요. 네. 정상 범위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당화 혈색소는 처음엔 5.7이셨고요. 지금은 이게 쉽게 안 변하는 수치. 오. 와. 5.4까지 내려오셨고요. 청춘.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213이셨는데 네. 지금은 이건 195. 네, 야. 195 정상 범위까지 내려오셨고요. 훅 들어오는구나. 감마 GTP 수치는 처음에 63이셨는데 지금은 이게 높았어. 우와. 21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와. 3분의 1 정도는 거의 그냥 그러니까 대박이다. 잠을 푹 자니까. 간이 달라져. 네. 이 간 수치고. 야. 수면의 질이 이렇게 네.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잡은 게 언젠가 싶을 정도신 거예요, 느낌이? 그리고 언제 잤는지도 모르게 네. 자있더라고요. 참나 이거. 그건 이상한 예. 거 아닌가요, 좀? 원래는 제가 핸드폰을 하고 한두 시까지 잠을 못 자니까 자고 싶은데 이거 언제 이거 핸드폰 잠대를 내려놓고 놓쳐서. 예, 계속 손이 못 지금 자니까 뭔가 게임 누르시고 네네네. 계시죠? 네. 예. 심심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핸드폰 잡을 힘도 없이 그냥 자요. 어. 자, 해볼까? 이렇게 자는 거지. 그냥. 해볼까? 하고 누우면 그대로 떨어지는 거야. 깨지 않고 통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개운하고. 간이 달라지다. 뭐지? 통잠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 중요했던 게 있어요. 그 식후 2시간 네. 식후 혈당의 문제가 이거는 어떻게 변화가 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따라서? 네. 오. 화면 보실까요? 네. 식후 2시간 혈당이 3일차 때는 184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와. 떨어지네요. 130대로 쭉쭉. 네, 와. 떨어지네요. 130대로 쭉쭉. 네. 야. 그래서 16일 차에는 110대로. 오. 야, 그리고 와. 105로. 네. 와. 야, 그리고 와. 105로. 네. 와. 완전 정상. 이거 거의 안 올라가네. 야. 이야. 지금 보시다시피 3일차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시잖아요. 네. 네. 도희님은 지금은 식후 어떤 혈당 조절 상태 기능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감사합니다. 식후 혈당이 140 이제 아래면은 안정이 된 거라고 하셨는데 이미 5일 차부터 쭉 떨어지더니 네. 20일 차에는 100대로 이렇게 안정화가.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몸으로 직접 느끼지는 못하지만 뭐 피로감이라든가 피로감이 등등으로. 없고 아침에 이렇게 개운해요. 네. 그리고 낮에 일할 때마다 항상 졸려서 점심 때 좀 많이 낮잠을 조금 잤어요. 밥을 안 먹고 잘 때도 있었고. 근데 낮잠이 없어졌어요. 오. 낮잠도 안 자고 밤에는 푹 자고. 네. 네.
그래서 최고의 지금 네. 결과를 그래서 가지고 너무, 오셨는데요. 너무 감사하죠. 생활이 달라졌구나, 생활이. 패턴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뭐 이 정도 되면 네. 천하의 유민상이라 할지라도 나도 한번 쏙당차와 함께 요 생활 패턴으로 한번 바꿔볼까? 속당차 정말 괜찮거든요. 지금 이거 먹고 밥 먹고 그런 거잖아요. 혹시 혈당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뭐 당뇨까지는 안 갔는데 아마 근데 저도 안심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닐 겁니다. 드시면 조금 졸립고 이런 건 있나요? 늘 졸립죠. 아. 네. 그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졸렸던 건데 저는 한 가지 그래서 조금만 좀 달게 먹으면 안 되나. 그 용가를 조금 더 많이 넣거나 좀 이렇게 달달한 뭐 포도라도 에헴. 아직도 쏙당차 얘기예요? 네, 조금 네. 써서요. 예. 네, 식전에 먹는 쏙당차는 확인했고 네. 근데 아까 이게 밥솥이 살짝 나왔단 말이에요. 아, 맞네. 네, 시크릿 그 밥 제가 좀 눈썰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에 무엇을 추가를 하셨는데 이 메인이 궁금합니다. 그게 메인인 것 같아요. 네, 뭔가 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시크릿 솔루션 가죠. 자, 들쑥날쑥하던 오늘 도전자분의 혈당을 쏙 떨어뜨리고 뱃살도 없애준 바로 그 시크릿 솔루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합니다. 과연 도전자가 먹었던 시크릿 솔루션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 얘는 요즘 이 친구 또 이거 요즘에는 요즘 바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거든요. 야, 요즘 대세네. 도전자님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 계속 이거 바로 드신 거네요. 네. 그럼 얘로 밥해 먹을 때 얘를 쓴 거잖아요. 네. 비율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8호를 이후 밥을 4로 해서 6대4 비율로 먹었고요. 예, 그 이전에 백미 부드러운 밥만 드시던 분이 그러다가- 그걸 해내셨네. 네, 그러다가 네. 8호 7대 3으로 바꿨다가 최근에 8대 2까지 해서 먹었습니다. 진짜요? 네. 프로밥이네. 네. 자, 이 8호를 권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살을 빼기 위해선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일상에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죠. 특히 한국인들에겐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밥 먹는데 진심인데요. 이때 밥을 백미처럼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에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살이 덜 찌고 혈당 관리가 되는 식품으로 바꿔주는 건데 그게 바로 오늘의 시크릿 솔루션 저당 탄수화물인 8호입니다. 또 제가 평상시에 그 혈당 스파이크 하면 제가 스파이크계의 거의 이제 혈당 스파이크의 김연경인데 밥 먹으면 바로 졸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과연 파라밥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그만 들어오는지 느낌적으로도 어떤지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주세요. 네. 줘보세요. 잠깐만. 예. 이거 저는- 어디서? 저는 왕밥을 준비해줬습니다. 아니, 이건 아니 차이가 있으니까. 아, 이 정도 내야지. 양이 그만큼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예, 파로하고 이제 쌀을 지금 한 6대4 정도로 한 지은 밥이라고 좀 하는데요. 먹기 편하게 우리 초보자니까 6대4로 줬군요. 보라씨 표정 왜 그래요? 너무 맛있어서. 아, 진짜? 그거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찰밥 같아요, 찰밥. 먹어봐야지. 진짜 오래 씹게 된다 확실히. 진짜 먹어. 잠깐만 뭐라고? 김 달라고요? 진짜 먹고 싶어요. 김 싸 먹고 싶다고? 음. 안 된대. 김에 먹으면 안 됩니까? 아, 맛있던데.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오래 씹게 된다 이게. 선생님 파루가 어떻게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건가요? 네, 8호는 12,000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최초의 고대 곡물인데요. 이제 유럽 등 해외에서 불리는 엠버미를 주로 8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유전자 변형을 거치지 않은 고대 곡물이라서 이제 다양한 영양소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동시에 다른 곡물 대비 당 함유량은 적어서 이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럼 제가 당 함량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화면 보시면 저당 곡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무트나 슈퍼푸드로 유명한 퀴노아, 완두콩과 비교해봤을 때도 8호 속 당 함량은 100g당 2.4g일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다이어트는 물론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고대 곡물의 섭취가 당화 혈색소, 인슐린 수치, 공복 혈당 등 다양한 당뇨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 치는 음식들을 딱 먹고 나면은 잘 먹었다 하고 바로 좀 졸리고 이런 게 사실인데 사실 뭐 아직까지는 뭐 제가 시간도 얼마 안 났으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도전자님이 많이 드셔보셨으니까 네. 먹고 나서 뭐 졸리거나 혈당 스파이크가 치긴 한다 이런 느낌이
없나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제가 원래 그 전에 식단, 이 식단 말고 그 전 식단 했을 때는 식후에 항상 졸렸어요. 졸죠. 너무 피곤하고. 그런 것 같았어요. 네, 일도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중간에 꼭 1시간에서 30분을 자야 했거든요. 혼자. 근데 이거 먹고 나서 한 일주일 좀 지나니까 낮잠이 없어졌어요. 아까 그 말씀이구나. 네. 진짜로 이제 30분, 1시간 낮잠 주무셨다고 했는데 이게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 같은 게 사라지면 확실히 살 빼는데도 왠지 도움을 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선생님? 네, 보통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칼로리죠. 사실 살을 건강하게 빼기 위해서는 칼로리보다는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핫한 혈당 스파이크, 혈당이 스파이크 치지 않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이게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는데요. 이때 혈액 내 포도당이 많아지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이걸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은 포도당을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시켜 두는데요. 이때 남는 포도당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복부나 허벅지 그리고 심지어 심장 같은 장기나 근육 사이사이에도 저장되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지방과 살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왜 이규진 선생님 갑자기 왜 저쪽으로 제 쪽으로 이렇게 뭐 할 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던데요. 좀 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네. 기탄 없이 하십시오. 예. 네, 이 문제는 많이 먹지 않아도 이렇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올라가는 혈당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실제 저혈당은 아니지만 우리 몸은 저혈당처럼 느끼게 됩니다. 저혈당처럼 느끼게 됩니다. 우리 당 떨어졌다 하시면서 막 음식 막 이렇게 급하게 드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밥 먹고 빵 먹고 라면에 밥 말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치면 살이 더 잘 찐다.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게다가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자꾸 반복되면 인슐린 기능이 고장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까지 생기면 뱃살이 더 쉽게 찌고 살은 잘 빠지지 않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었는데도 이상하게 살이 쉽게 찐다 하는 분들은 칼로리보다 당 관리를 신경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자,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지 오늘 선생님들 얘기 너무너무 귀 기울여 듣고 계신데 파로 속에 뭐가 있길래 혈당 스파이크 같은 것들을 막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아요. 네, 8호는 이 당 함량이 낮을 뿐 아니라 이 혈당 지수를 의미하는 GI 지수 또한 낮습니다.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이 순수 포도당을 섭취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데요. 그래서 이 GI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8호의 GI 지수는 44로 보리가 57, 흰 쌀이 92인 것과 비교를 하면 훨씬 낮은 GI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위해서는 이 식이섬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요, 이 식이섬유가 위장을 통과하면서 이 주변의 수분을 빨아들이고 이렇게 팽창하면서 다른 음식물들을 감싸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몸속에 탄수화물이 흡수가 천천히 되게 돼요. 그러면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8호에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이 백미와 현미에는 각각 2.77g과 3g 정도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지만 이 8호에는 무려 6.5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아무리가 몸에 좋은 거라도 간혹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몸에 좋은 음식이라서 잘 이렇게 신나게 먹었는데 먹고 나서 잘 먹었다 하면 배고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서면 배고파요. 이상하게 네. 그치만 했는데 이게 꺼져버린 경우. 네. 돈전좀 혹시 이거 드시고 나서 금방 배 꺼지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희한하게 일반 밥보다 식감이 있어서 그런지 좀 많이 씹어서 그런지 포만감이 있더라고요. 완전 좋다. 포만감을 유지하고 식욕을 조절하는데 하루 속에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대장에 저항성 전분이 들어오면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세 지방산의 생성이 촉진되는데요. 이 단세 지방산이 식욕 조절과 포만감에 도움을 줘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거죠. 단세 지방산 지방 들어가면 왠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단세 지방산 뭔지 좀 알려주세요. 처음 들어봐. 네, 단세지방산은 지방이 아니라 유기산의 한 종류입니다. 장내의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돼 생긴 대사산물로 저항성 전분과 식이섬유가 장에서 소화, 분해, 발효되면서 생기는데요. 장 환경을 개선해서 유해균의 성장은 억제하고 체내 지방 축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파로처럼 저항성 전분과 식이섬유가 많은 통곡물류를 섭취하면 단세지방산의 생성이 많아지면서 식욕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다이어트는 물론 장내 미세물 조절, 인슐린 저항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파로에 또 다른 영양분이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파로에는 필수 아미노산 10종, 비타민 5종, 무기질 9종 등 이 풍부한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로에는 항산화 물질인 페룰산이 풍부한데요. 이 페룰산은 독성이 낮고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면역력 강화 및 이 항당뇨 효과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신경세포 손상을 감소시키고 손상된 세포 복구를 도와줄 수도 있는데요. 그 페룰산의 이러한 특성은 그 피부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멜라닌 형성을 억제해서 피부를 보호하고 상처 치유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파로가 영양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 데에는 그 자라는 환경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파로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데요. 높은 고도에서 이제 춥고 건조한 기후의 자연 환경 조건을 견디며 자라다 보니까 이제 강인한 생명력과 영양분이 많이 농축된 곡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민상 씨, 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덤프트럭으로 두고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제 분량을 그렇게 뺏어가시는 겁니까? 그거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걸 누가 덤프트럭으로 먹습니까? 그러면 저기 집 앞에다가 레미콘 대놓고 거기다가 돌려가지고 이렇게 굳혀서 먹으면 그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는군요. 네. 파로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요, 오히려 좀 배가 아프거나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만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특정 식품 알레르기가 있거나 임산부 및 수유부는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또 파로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았네요. 그렇죠? 네. 오늘 궁금증 많이 풀리셨죠? 네. 네. 자, 지금까지 시크릿 솔루션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몸신의 탄생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흡족한 결과였고 그 어느 때보다 도전자분이 행복해하신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3주간 함께 하셨고 또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자리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우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주변에서 너무 예쁘다고 해주시니까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네. 저희 아이도 너무 좋아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즐거운 파도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